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 채널은 어떤 뉴스나 아니면 경제지표가 나오면 이걸 아주 제대로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는 게 목표죠. 요즘에 보면 어차피 니들은 복잡해서 모르니까 그냥 내 결론만 들어라 하는 식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를 괜히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예측이 너무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 예측을 하거나 결론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은 미 연준이 조기 긴축을 예고했고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이 요동친다는 6월 18일자 뉴스 기사입니다. 하늘도 띄고 원자재 가격도 급락했는데 전문가들은 기조전환이 분명하나 시장의 변화는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뉴스 기사죠. 경제 초보자님들이 들으시면 뭔가 대충 알아듣겠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권위에 의존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그런 예측을 하게 된 근거가 되는 경제 지표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도 한번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보죠. 모든 시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걸 영어로 FOMC라고 부르고요. 혹시 잘 모르시겠다 하면 그냥 간단하게 미국의 기준금리 등을 정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통위 있죠. 금융통화위원회 이것과 같은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은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경제 전문가들이겠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미국 경제에 대한 예측도 하고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럽니다. 이달 6월 16일, 17일 요 사이에 FOMC가 열렸고요. 지금 뉴스나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체감 인플레이션이 지금 워낙 심각한 시기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 연준은 언제부터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건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FOMC 회의가 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다 아는 파월 의장, 파월 형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근데 파월 형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주식시장이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기자들이 금리 인상은 언제쯤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말을 합니다. 파월 의장의 말보다는 공개된 FOMC 관련 회의 의사록 경제 전망 자료로 과연 FOMC에서 어떻게 금리를 결정하고 언제 정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거를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림은 6월 진행된 FOMC의 경제 전망 자료의 일부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미국의 Change in Real GDP 이렇게 적혀 있죠. 미국 GDP 성장률은 지난 3월 회의 때 6.5% 성장하는 걸로 경제위원들이 전망을 했는데 이번 회의를 해봤더니 GDP 성장률이 7%가 될 거다 이렇게 높게 잡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지난 3월보다 확실히 빠르다 이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기준금리 결정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는 PC 물가지수 전망치를 보면요. PC 물가지수는 개인 소비지수 측정치라고 하는데요.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고요. 이 인덱스에 잡히지 않는 교육이라든가 레저, 숙박, 음식, 오락 등 자영업자들의 이런 서비스 항목까지 아주 전부 포함된 그러니까 실질적인 미국의 물가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3월 회의 때는 올해 2.4% 물가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3.4% 1%나 더 오르는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이번 6월 FOMC 회의 결과 딱 봐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준 의원들은 미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물가도 점점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원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연준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림의 점도표라는 겁니다. 여기 찍혀있는 점 하나가 연준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 연도별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금리의 적정한 값은 얼마다 이걸 점으로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 2022년이죠. 0.25에서 0.5%까지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은 5명 그리고 0.75%까지 인상해야 된다 내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2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2023년이죠. 내후년에 5명을 제외하고 18명 중에 13명의 의원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3월과 지금 이달 6월에 점도표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하이투자증권에서 정리해주신 이 자료를 보면 회색 점이 지난 3월에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고요. 지금 푸른색 점이 6월의 점도표입니다. 2022년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하는 의원 수가 확실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2023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수치가 높아졌죠. 금리 인상을 좀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생각하는 의원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 부분이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만 봐도 금리를 결정한 FOMC의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우리도 금리를 좀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경제 지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그럼 대체 미 연준의 FOMC라는 회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이렇게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는지 그리고 그 각자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준 의장이 말하는 것과 실제 회의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뉴스 보시면 그동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연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항상 일시적이야, 쫄지마 라는 말을 반복했었습니다. 어차피 일시적이니까 우리는 금리를 빨리 올리지도 않을 거고 테이퍼링도 빨리 안 할게, 뭐 걱정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막상 이번 6월에 FOMC 회의록을 보니까 웬걸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니까 금리 빨리 올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파월 형이 독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연준 의원 다수가 생각한 대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걸 가지고 파월 형의 립 서비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 미 연준은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좀 더 빨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악영향을 고려해서 파월 의장은 연준의 실제 그 결정과 약간 좀 다르게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미연준은 미국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미연준 홈페이지에 가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약 2% 수준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이 관찰되면 미연준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든 말든 상관없이 과감하게 금리를 올려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난 트럼프 정권 내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표심을 우려했던 트럼프가 트위터로 파월 형한테 주가를 관리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날렸어요. 그리고 또 파월 형도 어느 정도 좀 따라줬죠. 립서비스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연준이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실 때 주식시장 빠지면 혹시 연준이 돈을 풀어주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 좀 생각이 틀리죠. 우리 채널에 지난 5월 8일 영상에서 미 연준에서 발표했던 통화안정보고서, 재정안정보고서를 제가 영어로 된 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림의 일드갭 모형과 또 S&P 500의 예상 PER 자료 등을 근거로 미 연준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과열됐다.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못 보신 분은 제가 요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다시 가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 이때는 주식시장에서 에너지 관련주, 여행주, 접객업 관련주의 주식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주의해라 이렇게 보고서에 아주 대놓고 썼어요. 결국 연준은 주식을 부양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거를 자기들이 기억해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에는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FOMC의 회의에 경제 전망 자료라든가 FOMC 위원들의 점도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GDP라든가 물가 관련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보고 앞으로 테이퍼링은 언제 할지 그리고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지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게 객관적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근거가 되는 핵심 내용을 알아봤고 그럼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뉴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이 기조전환은 분명하나 시장의 변화는 일시적일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간 파월형의 립 서비스대로라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6월 FOMC 의사록을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기조전환이 분명하다 말을 하는 거고요. 전문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환율이 지금 뛰고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고는 이런 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일시적일 것 같다 이렇게 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과연 환율의 변화와 원자재의 가격 하락이 일시적일까요? 이건 어차피 전문가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라서 우리가 100%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FOMC 회의록을 봤더니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럼 대체 언제쯤 금리를 인상할까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언제쯤 할까요? 일단 뉴스를 보면 전문가들은 올해 12월 자산 매입 축소,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거를 올해 12월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 같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거가 되는 FOMC 회의록 자료를 전부 봤기 때문에 왜 이런 예측이 나오는지 알 수 있죠. 보통 테이퍼링을 실시할 때는 뭐 바로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한 몇 개월 정도 전에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채 매입을 중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6월 회의 결과를 봤더니 올해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도 빠르고 물가 상승률도 빨라지겠다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대충 그냥 9월 21일쯤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하고 한 11월이나 12월쯤 본격적으로 국채 매입 축소를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찍어 잡은 거예요. 물론 해당 전문가들의 실력을 제가 비하하자 이게 절대 아니라 예측의 근거가 되는 경제 지표를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예측하는 의견 또한 사실은 우리랑 그게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사실 닥치고 내 예측이나 내 주장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경제지표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우리 보고 알아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그럼 앞서 살펴본 대로 지금 환율이 뛰고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이런 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일시적일까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체 뭘까부터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 채널에 지난 5월 18일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테이퍼링 이슈가 발생하면 달러 강세가 나타날 거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예측을 했는데 잘 맞았죠. 네. 근거가 뭐였냐면 지난 IT 버블 붕괴 이후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도에 이렇게 위기 이후 원자재 생산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동일하게 있었고 가수요라 그러죠. 원자재 생산업체, 가공업체들이 이렇게 원자재 재고를 비축하려고 미리 주문을 막 땡겨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가수요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뭐 이건 2000년대 이후뿐만 아니라 1900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003년과 2013년에는 미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이 논의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시기죠. 이때 원자재 가격 역시 동일하게 하락하고 일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뭐 원론적인 이유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서 신흥국에 투자를 했던 헤지 펀드 및 기관의 자금이 대출금리 압박을 느끼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죠. 이때는 당연히 달러를 환전해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면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반면에 그림처럼 달러 인덱스와 반대로 움직이는 원자재 가격은 달러 인덱스의 추세가 반전되는 이런 테이퍼링 시기 아니면 금리 인상의 시기에 역사적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했던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유도 똑같아요. 원자재의 생산 차질이 있었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유통 및 생산업체들의 과도한 재고 쌓기가 있었다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자 일시적으로 원자재를 방출하기 시작하면서 하락했던 역사가 반복되어 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도 과거 사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지난 영상에서 예측을 했던 부분과 같습니다. 2003년 당시에는 그 이후에 중국에 인프라 투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왔죠. 그러면서 2003년에 일시적으로 좀 주춤했던 원자재의 가격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지난 2013년 이후에는 사실 별다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가 통과되고 뭐 자금 집행 또한 확실히 된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장기적으로 다시 우상향하겠죠. 반면에 지금 공화당의 반대로 그냥 저냥 막 이렇게 밀리다가 한 2년 후에 중간선거 이후로 이제 그때 논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밀어버리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앞으로 전망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전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면 되는 거고 지금 뭐 당장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과거 역사를 잘 안 본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감소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건 또 무슨 말이고 왜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일까? 빠르게 근거를 설명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에 코어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전망치를 한 3%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 4월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0.6%, 0.6% 막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4월에 보시면은 이제 3.6%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3, 4월처럼 이렇게 0.6%씩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연준에서 예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상승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전월 대비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야지만 연준이 예측한 한 3%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연준의 경제 전망을 봤을 때 연준은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피크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미연준 말고도 다수의 기관 트레이더들 또한 인플레이션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제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 있는 BEI,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한때는 2.5% 이상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봤다가 최근에는 계속 하락해서 2.3%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미연준 및 다수 전문가들은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예상하고 하반기부터는 좀 잦아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걸 지금 경제 지표를 통해서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다 항상 이런 영상을 드리고 나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지만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뭐 중기, 장기, 단기 전망 다 말씀드렸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전망에 대한 의견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핵심적인 경제 지표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즉 물고기를 잡는 방법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쉬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